여러분, 저는 69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 강수진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새 20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민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날 민재는 수줍은 얼굴로 제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한번 보시면 안 될까요?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고 싶은데. 아들의 설렘 가득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도 덩달아 설렜습니다. 주말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처음 며느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예비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화사했습니다. 어머, 참 예쁘구나. 우리 민재가 복이 많네. 제가 칭찬을 하자 수진이는 더욱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재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처럼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뿐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아들 내외는 우리 집 근처로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어머님, 자주 찾아뵐 수 있어서 좋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의 말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 다음에 식사하시죠.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의 약속은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친정 엄마와는 매일같이 만나 쇼핑도 하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어머님,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며느리의 태도를 눈치챘는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젊은 애들이 바쁜 거지.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는 다르다는 걸.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배려하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닌가?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작년 12월 초의 일입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가 우리 집에 먼저 찾아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명절 때도 늘 바쁘다며 얼굴 비치기 힘들어하던 며느리였습니다. 친정 행사다, 아이들 학원이다, 직장 일이다. 핑계는 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아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돈들과 함께 강원도 펜션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통나무로 지어진 고급 펜션이라고 했습니다. 객실마다 따뜻한 온돌방에 히노키탕까지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망설이는 제게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이참에 바람도 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제 건강 상태를 잘 알면서도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전 순진했습니다. 이제야 며느리가 마음을 열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행 날짜는 12월 말로 정해졌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며느리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민재 오빠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해외 출장 때문에 이번에는 같이 못 간다네요. 그러면서 여행 준비물을 체크해주고 따뜻한 옷을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겉으로는 참 자상해 보였습니다. 출발 전날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아침 일찍 출발해요. 체크인 시간이 빠르거든요. 여행 당일 아침
텔레비전에서는 강원도 지역 한파주의보를 알렸습니다. 영하 15도의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며느리가 사돈과 함께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4시간이 넘는 운전 끝에 도착한 펜션은 확실히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통나무 집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펜션은 주변 경관도 빼어났습니다. 나무들이 하얀 눈을 이고 있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습니다. 펜션 주변으로는 산책로도 있었고 멀리 계곡도 보였습니다. 봄이나 여름이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는 그저 두려움만 커져갔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며느리가 방 배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105실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201호에 묵을게요. 105실은 1층 제일 구석방이었습니다. 펜션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찬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위치였습니다. 짐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밖보다 더 추운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을 보일러에 대보니 차가웠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야, 여기 보일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제서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방금 관리실에서 연락받았는데 보일러가 고장났대요. 그럼 다른 방으로 바꿀 수는 없나? 죄송해요, 어머님. 다른 방은 다 예약이 찼다고 하네요. 저녁이 되자 추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하 15도의 한파는 매서웠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류머티즘은 추위에 더욱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무릎은 마치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고통은 더해만 갔습니다. 견디다 못해 며느리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야, 방이 너무 추워서. 어머님, 조금만 참아보세요. 아이고 사돈, 이를 어째?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네 방은 온돌방이었습니다. 펜션에서 가장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바닥은 따끈따끈했고 히노키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무릎은 마치 누군가가 망치로 내려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꺾일 듯한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허리는 찬 기운에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담요를 둘둘 말고 남은 옷가지를 모두 껴입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겨울 냉방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며느리 가족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히 잤겠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밖으로 나왔을 때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간 지켜본 며느리의 본 모습이 이런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것.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시어머니를 한겨울 냉방에서 재우다니. 이런 며느리의 잔인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에서는
특별히 추억이 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사돈들과도 대화도 별로 안 했고 추웠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강원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남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남편은 온화한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30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자한 선생님으로 통했고 은퇴할 때는 많은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알게 된 후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방이 2개나 더 있었다는 게 사실이요? 그제야 남편은 펜션 관리인과 통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자신의 아내를 한겨울 냉방에 재운 며느리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음성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문을 두드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서재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펜션 예약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관리인에게 연락해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비어 있는 방이 2개였다는 것, 온돌방을 일부러 피했다는 것. 30년을 교단에 섰소. 남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못된 학생들도 많이 봤지만 이런 식의 악의는 처음이오.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머티즘이 주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뻔히 알면서 남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거의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다가도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보, 그러고 보니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요? 고급 펜션인데 보일러가 고장난 방이라니. 남편은 그날 바로 펜션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저희가 묵었던 105실 보일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펜션 주인에게 전화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더 주면서 보일러를 꺼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려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말씀드린다면서 아니, 이럴 수가. 전화를 끄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일부러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비어있는 방이 있었다는 것도, 보일러가 고장 났다는 것도 모두 며느리가 계획한 일이었던 겁니다. 유머티즘이 있는 당신을 일부러. 남편의 2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행동은 반드시 교훈을 주어야겠소. 그렇게 남편의 조용한 분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여보, 우리 별장 하나 살까 하오. 뜬금없이 별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아니, 꼭 사고 싶소.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할 만한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못 본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온화한 남편.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향한 며느리의 잔인한 행동은 그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필 제주도일까?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6개월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여행이 있었던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교직 생활 30년 동안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여보, 다른 데도 아닌 제주도는 왜? 제가 묻자 남편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거기가 제일 더우니까.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좀 다녀와야겠소. 남편은 혼자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주도의 거의 모든 매물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조용한 해안가까지, 특히 옥상이나 옥탑이 있는 건물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중개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옥탑방은 한여름에 찜통이 되는데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관심을 보였답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귀포시 바닷가가 보이는 2층 별장이었습니다. 옥탑방이 있는 구조였고 위치도 좋았습니다. 남편은 매매 계약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꼼꼼히 챙기더라고요. 특히 옥탑방의 상태를 세세하게 체크했습니다. 단열은 어떤지, 창문은 몇 개인지, 심지어 한여름 땡볕이 어떻게 드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이 방은 한여름에 온도가 40도는 넘을 거예요. 중개인이 걱정하며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4월 초 드디어 별장 매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내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은 모두 새 가구와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옥탑방만은 달랐습니다. 오래된 에어컨을 일부러 그대로 뒀습니다. 창문도 이중창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 에어컨은 왜 안 바꾸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요. 남편의 표정에는 처음 보는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공사가 끝나고 5월이 되었습니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자 남편은 일부러 제주도를 몇 번 더 다녀왔습니다. 옥탑방의 온도를 재고 에어컨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잘 될 거요. 혼자 중얼거리는 남편의 모습이 조금 섬뜩했습니다. 7월 달이 되자 기상청에서 폭염 예보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례적인 더위가 찾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있니? 아직 없어요, 아버님. 그럼 제주도에서 보내는 건 어떠니? 제주도요? 응, 내가 별장을 하나 샀거든.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아버님이 별장을 사셨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역시나 며느리는 돈 냄새에 예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는 소식에 며느리는 들썩거렸습니다. 아버님, 언제 가면 될까요? 날짜를 정해보자. 갈 거지. 네, 당연히 가야죠.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소. 여보, 기다려보시오. 이제 시작이오. 남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하나 준비한 복수국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며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여름 찜통 더위 속의 옥탑방에서 강원도에서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이제는 며느리가 느껴볼 차례였습니다. 제주도의 한여름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바깥 온도는 이미 35도를 넘어섰습니다. 들어가자. 남편이 별장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서자마자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좋은 곳을? 남편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방 배정 시간이 다가오자 며느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희는 이 방으로 할게요. 늘 그랬듯 가장 좋은 방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진아, 남편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옥탑방을 써라. 네, 옥탑방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바다가 잘 보이거든. 남편의 말투는 한없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왜? 마음에 안 드니? 아니, 그건 아닌데.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별장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짐을 들고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옥탑방 문을 열자마자 후덥지근한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마치 찜질방 같았습니다. 어머나. 여기 너무 더워요. 며느리가 급히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이상하네. 에어컨에서는 덜컹거리는 소리만 날 뿐 찬바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아래층으로 내려와 항의하는 며느리. 남편은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네. 더워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에이, 설마. 남편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 에어컨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장이구나. 그러니까요. 다른 방으로 바꿔주세요. 글쎄, 남편이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잤던 방보다는 낫지 않나?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영하 15도였지. 보일러도 안 되는 방에서.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거긴 비어있는 방도 있었는데. 그렇지. 며느리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저. 유머티즘이 있는 사람을 차디찬 방에 재우다니. 남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너무하지 않았나? 며느리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죄송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했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가 한번 느껴보는 거야. 아버님, 거기서 3일 동안 지내보렴. 3일이요? 우리도 3일을 그렇게 보냈잖니.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옥탑방의 온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깥 공기는 더웠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다시 찾아와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잘 생각해봐. 네, 그날 밤 네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아버님, 겨울에 너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 알겠니?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옥탑방의 온도는 밤이 되어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밤새 뒤척였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 부어오른 얼굴로 내려온 며느리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잘 잤니? 아버님. 제발. 아직 이틀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찜통더위 속에서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겨울 냉방에서 떨었던 제 마음이 이제야 며느리의 가슴에 와닿았을 테니까요. 남편의 조용한 복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훈이 더 크다는 걸 며느리도 저도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재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오고 이틀 뒤 민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니? 아내의 일로요. 민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실 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진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가 알고 있었다고? 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 핑계를 대고 어머니와의 약속은 항상 미루고 그랬었니? 특히 그 강원도 여행. 민재의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빈 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보일러 고장 난 방을 들인 거.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도 아무 말 못했어요. 민재야,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아들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하신 일 정말 잘하신 거예요.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던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너도 놀랐겠구나. 아니요. 오히려 통쾌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민재는 이미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도 이제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그래도 네 아내인데. 아내라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눈 감아줄 순 없죠. 민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잠시 말을 멈추던 민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큰 고민을 안고 살았는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확실히 지켜볼 거예요. 민재야, 아버님 덕분에 이제야 할 말을 하게 됐네요. 그날 저녁 며느리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재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 있잖아. 네,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단호한 대처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많이 놀랐나 봐요. 민재가 제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그러실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며느리는 한동안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추석이 다가오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어떠세요?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며느리는 명절마다 친정에 가느라 바빴거든요. 갑자기 왜?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시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추석날 며느리의 집에 도착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는 고풍스러운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실 의자예요. 유머티즘이 있으시니까 편한 게 좋을 것 같아서. 방도 특별히 신경 썼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방은 온도 조절을 가장 쉽게 하실 수 있게 해뒀어요.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지난번 일을 겪고 나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음식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일부러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소화가 안 좋다고 하셔서 기름기 적게 했어요. 명절 내내 며느리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고 마치 친딸처럼 저를 보살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이렇게 잘 해주니 고맙구나.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며느리 구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명절이 지나고 며느리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김치를 담가주고 집 안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약속을 잡았습니다. 같이 미용실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함께 미용실도 가고 시장도 가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남편의 생신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미역국을 끓이더니 아버님, 이제는 제가 아침상을 차릴게요.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많이 부족했죠? 남편은 말없이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잘하면 되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겨울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더욱 저를 걱정했습니다. 어머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따뜻한 양말 사왔어요. 이거 신고 주무세요. 이제는 제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제주도에서의 일이 있은 지 1년이 되어 가네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겨울에 시간 되세요? 왜? 그때 그 강원도 펜션에 다시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을 겁니다. 그곳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수진아, 그때 제가 정말 죄송했잖아요.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여행을 하고 싶어서요.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가보자고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인데 그렇게 우리는 다시 그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겨울.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 전부터 꼼꼼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건강 때문에 특별히 온돌방을 예약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방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따뜻한 201호실이에요. 작년에 며느리 가족이 묵었던 그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펜션에서 제일 따뜻하대요. 방에 들어서자 훈훈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미리 보일러를 켜놓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불도 2개 준비해뒀어요. 방 구석구석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무릎은 괜찮으세요? 따뜻한 찜질팩도 가져왔습니다. 유머티즘이 있으시니까 더 따뜻하게 해드려야죠. 창가에는 방풍 비닐도 붙여놓았더군요. 혹시라도 찬 기운이 들어올까 봐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많이 달라졌지요. 정말 달라졌어요. 가끔은 매서워질 필요도 있나 봅니다.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배웠죠. 뭐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주기만 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 그랬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죠. 단 한 번의 단호한 대처로 2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여보, 니네, 당신 덕분이에요.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난 그저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해서. 그날 밤 펜션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작년엔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덕분에 제가 깨달았거든요.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겨울, 같은 장소. 하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단호함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겨울이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처럼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얼어붙은 마음도 녹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때론 서툴고 아픈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20해 동안 맺혔던 마음의 눈물이 단 하루의 뜨거운 교훈으로 녹아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참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한 방울의 독함이 오히려 관계를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단호함도 사랑의 한 표현이라는 것을, 때로는 매서워야만 진심이 전해진다는 것을. 남편의 지혜로 시작된 작은 복수는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감돕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꽃처럼 피어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나무처럼 자라났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때론 거칠게 불어오는 바람도 필요했나 봅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족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영원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